코칭라인입니다. 대한항공의 수업 분석이에요. 수업 분석 정말 어렵죠. 네. 이 뭐 어떻게 회사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어떻게 찾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이거를 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며 네. 참 어렵습니다. 그쵸? 네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 분석을 우리에게 뭔가 철저한 분석력을 요구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에요. 그냥 뭐 사소한 거지만은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좀 관심을 보이고 생각을 해봤는지 그 지원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각각의 한 가지 포인트들로만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은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강점이에요. 대한의 큰 강점은 뭘까요? 네, 제가 꼽고 싶은 대한항공의 큰 강점 두 개는 다양한 좀 노선을 제공하는 부분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양한 노선 제공은 대한항공이 뭐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러한 노선들도 많지만은 올해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 협약을 맺으면서 미국 내 한 180개 도시들도 다 연결을 하게 됐어요. 네, 그만큼 승객에게 다양한 노선들을 조금 확장하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. 내년에는 대한항공이 인천 보스턴을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. 네, 아직 보스턴 직항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. 네,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인데 대한항공은 예전서부터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 일환으로 올해 제2여객 터미널 청사를 이제 오픈을 했고 대한항공이 처음에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죠. 네, 이 부분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좀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제 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들게 할 수 있는 큰 부분입니다. 그리고 환승객들이 제2여객 터미널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1터미널보다 25분가량 환승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해요. 네, 얼마나 이용객들이 편리하겠어요. 네, 이 부분이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두 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약점은 뭘까요? 이 약점 찾기가 가장 어려워요.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면접에서 말씀을 하시면 좀 안 좋겠죠. 네, 이러한 부분보다는 대한항공의 약점은 좀 크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을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치명적인 이런 단점은 네, 그 면접관님 입장에서 듣기에 조금은 거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은 가장 큰 뭐 대한항공의 약점은 뭘까요? 네, 높은 항공 운임료죠. 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중단거리 노선에는 조금 저렴한 그런 항공 운임료를 승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점유율을 계속 저비용 항공사에게 뺏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? 대한항공은 이 여객 점유율을 다시 그 중단거리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일반석까지 여객 점유율을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면접에서 약점을 말씀을 하실 때 높은 항공 운임료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한항공은 그만큼 중단거리 노선에서 저비용 항공사가 갖고 있지 않은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승객들에게 조금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라고 이렇게 내줘주시면은 크게 뭐 약점은 아니겠죠. 네, 이 서비스의 개선점을 좀 여쭤보신다면은 제가 이제 서비스의 개선점은 뭐 내가 대한항공을 많이 타봤고 내가 그 이용을 해보면서 조금 불편한 점을 말씀해 드려도 좋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한항공을 이용한 승객들의 후기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시고
네,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개선해야 될 점, 이 부분은 안 좋았다라고 승객들께서 많이 이용 후기를 적어 놓으셨거든요. 네, 그래서 서비스 개선점을 말을 할 때는 네, 제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보신 승객들의 후기를 찾아본 결과 네,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불편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저 좀 찾아봤어요. 네, 이러한 답변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로는 기회 요인이에요. 그래서 대한항공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라는 질문도 받을 수가 있어요. 네, 대한항공의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요? 대한항공의 비전이 뭐죠? 네,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예요. 네, 그만큼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로 엄청 성장을 하겠다라는 큰 목표가 있는 항공사입니다. 그래서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을 아시아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아직까지는 허브 공항이 되진 않았잖아요. 네, 그래서 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고, 그래서 대한항공이 나가야 될 방향은 뭘까요? 네,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?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를 협약했다는 것입니다. 네,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협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180개 소도시들을 연결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미국의 소도시에 있는 그 미국인 여행객들이 정말 제3국으로 여행을 하러 갈 때 우리 인천공항을 이제 환승공항으로 이제 거점을 잡고 제3국으로 출국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만큼 그럼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대한항공이 목표한 이제 인천공항을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마지막 위협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위협 요인은 제가 이렇게 좀 항공 대회 변수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라고 해요. 제가 뭐 항공사 대회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놨거든요. 네, 그 부분을 위협 요인으로 말씀을 하셔서 면접을 가시기 전에 최근 6개월 동안의 환율과 유가 동향을 좀 살펴보시고 항공사는 유가와 환율에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면접에서 어필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답변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분석이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한항공의 홈페이지 아니면은 뭐 기사들을 뭐 챙겨 보신다면은 한 가지 부분은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철저한 분석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가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. 네, 그래서 수업 분석은 정말 더도 말고 각 요소들의 한 가지 포인트들만 노트에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구상을 해 놓으시길 바래요. 더 많은 정보들이 이제 입력이 되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제 면접 가면은 이제 갑자기 이게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면서 뭘 대답해야 될지 횡설수설하게 되기 때문이에요. 반드시 한 가지만 정리해서 숙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. 대한항공 수학 분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